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 지난해 시청률에서나 화제성에서나 모두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들인데 혹시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장르도, 방송된 플랫폼도 모두 다르지만 웹툰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했다는 겁니다. 과거엔 어쩌다 한두 편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알려지면 그 자체로 화제가 되곤 했었죠. 그런데 최근엔 인기 있는 콘텐츠는 시기의 문제일 뿐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다라고 인식될 정도로 그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좋은 웹툰과 웹소설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한데요. 오늘은 콘텐츠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IP 전쟁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라이브 커머스 편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구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두 회사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콘텐츠 확보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몇 차례 성공을 거두면서 사업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분간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네이버가 세계 1위의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6억 달러, 한화 6,600억 원 정도에 인수했습니다. 왓패드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캐나다의 스토리텔링 플랫폼입니다. 50여 개 언어로 된 10억 편가량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매월 9천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창작자도 500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고 2018년 영화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던 키싱 부스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콘텐츠가 1,500여 편에 이릅니다. 이처럼 왓패드 자체도 막강한 플랫폼이지만 업계에서 더 긴장하는 이유는 네이버 웹툰 때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매월 7,2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1위의 웹툰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는 웹툰 법인을 미국에 두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이었고 웹툰 업계 1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노하우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장 노하우를 가진 네이버가 세계 1위의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을 모두 가지게 된 셈인데 이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용자를 따져보면 네이버 웹툰과 왓패드 이용자 수를 단순히 더하기만 해도 월 1억 6천만 명이 넘습니다. 플랫폼이 커지면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용자가 몰리게 되면 결국 창작자도 이곳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플랫폼에 지금까지 쌓인 콘텐츠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네이버에 더 많은 콘텐츠가 모여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OTT든 제작사든 동영상 사업자들이 원작을 찾을 때 왓패드나 네이버 웹툰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웹툰과 웹소설 시장만을 보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네이버는 이미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N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돼 큰 인기를 얻었던 스위트홈.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성공한 작품인데요. 네이버의 스튜디오 N과 CJ ENM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함께 만든 드라마입니다. 업계가 이 스위트홈에 특히 더 주목하는 이유는 네이버가 제작에까지 깊숙이 참여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는 국내외 영상 제작 스튜디오들과도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콘텐츠 지식 재산권을 두둑하게 확보하고 동영상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보입니다. 카카오도 질 높은 콘텐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왓패드 인수 소식이 전해지고 일주일 만에 카카오는 일본의 콘텐츠 기업 카도카와의 지분 7.3%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됐다는 발표로 맞불을 놨습니다. 카도카와는 만화, 소설, 영화, 게임 등 각종 문화 사업을 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입니다. 한 해 매출이 2조 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일본 문화계 전반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디어계의 큰 손으로 불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너의 이름은의 소설과 만화를 배급한 곳입니다. 카카오는 자체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카카오 페이지와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 M을 합병하기로 했죠.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카카오 페이지의 콘텐츠를 카카오 M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 공급하는 게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와 경이로운 소문은 카카오 페이지 콘텐츠로 제작돼 성공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8,000편 이상의 스토리를 보유한 카카오 페이지에는 이처럼 탄탄한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고 카카오엠에는 미생과 시그널로 유명한 김원석 PD 등 스타 제작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카카오엠에는 콘텐츠 제작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가수와 배우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도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이용해서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게 카카오의 포부입니다. 카카오톡은 월 이용자 수 4,5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이용한다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카카오는 다른 앱을 추가로 더 깔 필요도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 TV를 통해서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접근성으로는 절대 강자인 카카오는 처음부터 스마트폰으로 보기 좋은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30분짜리 콘텐츠, 좀 어중간한 길이 아니야? 이런 인식을 깨고 모바일에서는 미드폼이 통한다. 이런 평가를 얻어냈습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기획과 제작, 유통, 전 분야를 다 아우르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엠의 이번 합병을 두고 엔터, 콘텐츠 산업의 밸류 체인이 완성됐다고 평가하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최대 플랫폼 인수로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네이버, 잘 다져진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 다른 듯 비슷한 듯 두 회사는 콘텐츠 확보와 이를 이용한 영상 제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공격적인 투자와 독주는 자칫 다양성이란 면에서 독이 되지 않을까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토종 콘텐츠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낳게 합니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